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결국 터지면 안 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이 영상 바이낸스의 의도적인 FTX 죽이기 이 영상에서 거래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뱅크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FTX가 뱅크런의 산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의 후폭풍이 더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먼저 왜 지금 이런 대폭락이 일어났고 간밤에 바이낸스와 FTX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사단이 난 건지 지난번처럼 시간 순서대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선 어제 낮에 한 12시쯤에 첫 번째 폭락이 시작이 됐어요. 이 알라메다 CEO가 바이낸스에게 장외 거래로 제안한 이 FTT 가격인 22달러가 결국에 12시쯤에 무너졌어요. 그때 저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텔레그램 방에 이 현재의 상황을 공유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시쯤에 돼서 이렇게 20%가 넘는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2021년 초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깨지지 않았던 지지선이 깨졌다는 의미에서 FTT의 역사적인 지지선이 붕괴되었다라는 이런 차트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FTT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일부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이때는 그래도 FTX면 전 세계 3위권의 거래소인데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고 역사적 지지선이 깨진 만큼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산으로 보유한 FTT를 FTX로 이동시키면서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또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이 더 올 수 있으니까 벨트 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시면 한 4시쯤 넘어서 이 기사 알라메다가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런 트윗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FTT의 가격이 이 15달러 선을 찍고 다시 18달러를 넘어서 거의 19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파도 하나는 넘긴 것 같은데 또 다른 파도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미국 형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이후의 움직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밤 11시 전후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요 트윗 어젯밤 10시 53분에 FTX가 인출을 중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런 트윗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6분 뒤에 FTX가 출금 중단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요 트윗이 또 떴는데 좀 전에 트윗 얼마 뒤인 11시 4분에 FTX의 인출이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국내에도 6분 뒤에 보도 후에 출금이 재개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사까지 또 떴어요. 그런데 또 이 기사가 뜨자마자 또 바로 이 트윗에 인출이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트윗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시 전후로 해가지고 FTX가 인출 문제를 겪고 있구나가 퍼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런 하락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낮에 저점이었던 이 15달러를 깨고 이 14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낮에 저점을 깨고 쌍바닥을 찍었지만 앞으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 역사적인 지지선이 붕괴가 됐고 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역대급 RSI 과매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미국장이 썸머타임 해제로 10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1시간 늦춰져서 개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합권으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합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 증시가 이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초토화된 것은 순전히 암호화폐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바이낸스와 FTX 그 둘이 망쳐놓은 만큼 결자 해지, 그러니까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 자오창펑과 샘 뱅크먼이 전쟁은 아니다라고 다시 후에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이 코인러들이 불안해서 지금 런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짧은 생각이라고 밤 12시쯤에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샘 뱅크먼이 1시간 뒤인 1시 3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이런 트윗을 먼저 올리더니, 이 6분 뒤인 1시 9분에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도 오늘 오후에 FTX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고 우리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FTX를 완전히 인수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속력이 없는 LOI, 그러니까 투자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진짜 저의 예상대로 지들끼리 결자 해지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결자 해지하면 정말 좋은 결말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텔방에 쓴 것처럼 진짜로 저의 짧은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샘 뱅크먼과 자오창펑의 트윗 이후에 이렇게 FTT의 가격이 이런 급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14달러 선에 있었던 가격이 21달러까지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가게 돼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자오창펑과 샘 뱅크먼의 트윗 이후에 19,000달러 선에 있던 가격이 26,600달러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오르더니만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면서 결국엔 이 6월의 연저점인 17,500달러가 깨지고 17,20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현재는 조금 반등이 나와서 18,200달러 선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해요. 그럼 둘 다 이 트윗에다가 서로 화해를 하고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한다고까지 했는데 왜 더 큰 폭락이 나왔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인수 발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바이낸스 FTX 인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바이낸스는 전 세계 1위의 거래소이고 FTX는 이 코인베이스에 이어 한 3위 정도로 평가받는 거래소예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와 FTX가 합쳐진다면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바이낸스의 FTX 인수는 이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과점에 해당이 돼서 인수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고, 그렇다 보니 이 트윗의 인수계획 발표보다 이 불확실한 인수계획을 시장은 더 받아들였고, 그리고 실제로 FTX의 유동성이 추가 공급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수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화해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작 해결된 건 없고 말만 이렇게 나오니 더 큰 폭락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진짜 이 자오창펑과 샘 뱅크먼이 말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많은 유저들이 FTX에서 자금을 빠르게 인출해갔고 시간이 갈수록 FTX는 점점 말라갔어요. 저는 처음 코인데스크에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FTX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말로 때우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FTX는 보시는 것처럼 이 새벽의 폭락 이후로 결국엔 모든 암호화폐 출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 매제도 어젯밤에 출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언제 입금이 될지, 진짜 입금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바이낸스가 이 FTX를 진짜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인수는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오창펑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LOI에 서명을 한 것이라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또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인수 자체가 넘기 힘든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바이낸스가 FTX에게 인수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더 거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한다 해도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그 인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FTT가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알라메다에도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FTX가 이 솔라나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 디파이 등이 타격을 받게 되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이 바이낸스와 FTX가 결자 해지할 것이라 예상은 했고, 실제 결자 해지 방안이 나왔고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까지는 맞추지 못하고 더 큰 폭락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결자 해지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이 외부의 충격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바이낸스와 FTX의 서로의 감정 싸움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으로 번져서 흔들어 놓은 만큼 그 둘이 책임지고 빠른 수습을 해야 한다고 봐요. 서둘러 인수를 하든 아니면 FTX에 유동성 공급안을 내놓든 바이낸스와 FTX가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살리려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 크립토 윈터의 시기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부디 좀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